아가들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입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마음의 고요를 찾아 평화를 구하며 장자와 함께 여는 아침. 오늘은 우주와 인생의 깊은 뜻 장자 이야기 제2편 7번째 이야기를 읽고 나눌 거예요. 저는 어제 읽기에 앞서 저는 어제 우리 건이와 보리수를 위해서 귀리를 배송받아서 이렇게 귀리 먹고 있는 우리 건이 쓰담 엄마 냠냠 귀리가 제일 맛있지? 병아리콩 사료 콜라비는 조금 이따 먹겠죠? 귀리를 좋아했는데 한동안 못 줬거든요. 우리 보리수 자리를 이동하네요. 뭘 먹을지. 자, 두 번째 선택한 건 귀리? 그래도 맛있게 먹어요.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는데 우리 건이와 보리스는 맘마 먹는 중에 엄마가 만지거나 말거나 맘마. 자, 읽어볼게요. 사물은 모두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동시에 모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자기를 상대방이 보면 저것이 되는 줄을 모르고 자기가 자기에 대한 것만 알 뿐이다. 그러기에 이르기를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은 저것 때문에 생긴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것과 저것이 서로를 생겨나게 한다는 방생이라는 것이지. 여기서 방자는 노을방자, 생자는 날생.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다. 됨이 있기에 안됨이 있고 안됨이 있기에 됨이 있다. 오름이 있기에 그름이 있고 그름이 있기에 오름이 있다. 비켜가면서 또 엎을 뻔했네요. 귀리를 엎으면 주워 먹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읽기에 집중을 못하고 우리 아가들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그러므로 성인은 일방적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전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하늘의 빛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를 그렇다 합니다. 하늘의 빛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동시에 저것이고 저것은 동시에 이것이다. 성인의 저것에는 옳고 그름이 동시에 있고 이것에도 옳고 그름이 동시에 있다. 그러면 저것과 이것은 따로 있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 저것과 이것이 상대 대립 관계를 넘어서서 없어지는 경지를 일컬어 도의 지도리라 한다. 지도리이기에 회전의 중심에서 무한한 변화에 대응한다. 오름도 무한한 변화의 하나요. 그름도 무한한 변화의 하나. 그러므로 무엇보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밝음이 있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6번째 이야기에서도 밝음 나왔죠. 밝음. 이렇게 늦게 시작했더니 아침을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바깥도 소란스럽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원래 소란스러운 것이지요. 자, 밝음, 시비를 따지는 병폐를 고치려면 밝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하면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일방적 편견을 버리라는 것이다. 사물을 한쪽에서만 보는 편견을 버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동일한 사물이 이것도 되면서 저것도 된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본다는 말이다.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책상을 보면 이것이지만 저쪽에 앉은 사람이 보면 저것이다. 나에게 사물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는 이 책상을 두고 이것만이라고 고집하고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는다. 이것이라는 말은 저것이라는 말이 없을 때는 의미가 없다. 이것이라는 말은 반드시 저것이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의미가 없죠. 사실 예를 들면 세상에 지금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세상에 부자가 있고 빈자가 있는데 부자가 저 홀로 부자가 됐습니까? 예를 들면 사회에서 볼 때 사업주와 경영자 사업주나 경영자 입장에서 스스로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물론 좋은 아이디어, 자본도 있고 있죠. 하지만 노동자, 근로자가 없이 사업자만의 그 자본만 갖고 번창하긴 그렇죠. 물론 또 이렇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 주식을 한다 그러면 주식은 돈으로 하는 투자는 투자고 또 일부에서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그러는데 주식 투자, 주식 투기 어떤 말이든지 간에 주식인 경우는 돈으로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사업인 경우는 근로자, 노동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 아래 저울로 뚝 떨어져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고, 지금 여기에서도 전체를 본다 여기에서 제가 꽂혀서 이렇게 새길로 나가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나눠볼게요. 자,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저것을 낳고 저것은 이것을 낳는 셈이다. 아버지만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도 있을 수 없으므로 이랬는데, 여기서는 꼭 아들이 아니라 자녀라고 하죠. 저는 바꿔서 부모가 자녀를 낳는데 자녀 덕분에 부모도 성장한다 이런 셈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가 가고요. 자, 원인인 동시에 결과이고 결과인 동시에 원인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서로 이렇게 대입을 하니까 이해가 가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방생이라고 했다. 방의 어원이 배들을 나란히 놓아둔다는 뜻이다. 나란히 놓아둔다. 언뜻 보기에 대립하고 모순하는 것 같은 개념들, 앞에 언급한 죽음과 삶, 됨과 안됨, 오름이나 그름, 선, 낙, 미추, 고조, 장단 같은 것들이 결국 독립한 절대 개념이 아니라 빙글빙글 돌며 어울려 서로 의존하는 상관 개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의 일치, 양극의 조화를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장자가 동양 철학이지만 서양 철학하고도 또 맞닿아요. 올라가면은 여기서도 중세 철학자 쿠자누스를 언급하는데요. 오광남 교수님이.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인 게 아니라 이것과 저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서로 원인이자 결과이고 결과이면서도 또 원인이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모든 게 하나다 원불교의 사상도 연결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종교와 철학도 끝까지 책을 통해 읽든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만나지는 것 같아요.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커다란 하나에서 커다란 하나의 우주에서 다 파생된 것처럼
그런 저는 느낌을 받고요. 사람과 사람도 서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야 우정이나 사랑이 싹트고, 그죠? 또 함께 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게 저홀로 하늘에서 그냥 돌멩이 하나 떨어져 있듯이 그건 아니고요. 각각이면서 또 연결되어 있다. 밝음을 이야기하는데 밝음은 초월이라고 그랬죠? 오늘 이렇게 제가 본문만 쭉 읽은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사견이 삐죽삐죽 나왔는데 여러분도 댓글로 생각이나 의견 또 같이 나눠도 좋고요. 읽는 동안에 우리 건이 콜라비, 제가 도톰하게 콜라비가 워낙 껍질이 두껍기도 한데 콜라비로 옮겨왔고, 우리 보리수는 저쪽 가서 병아리콩을 먹고 있었네요. 근데 우리 건이는, 건아, 아유 따뜻해요. 아유 따뜻해. 맘마 먹을 때 건드려서 미안해. 여러분, 평화롭고 건강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가들아 안녕.